문제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되게 여러분 선생님 학교 선생님뿐 아니다 그 옆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교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살짝 바꿔가지고는 학교 내신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됐던 녀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건데 그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퓨얼셀과 관련된 그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수 퓨얼셀 개념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연력학적인 분석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처음에 필요한 정보로서 BE 자 B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BE 우리말로 번역하면 결합에너지죠. 결합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드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BE 이렇게 줄여 쓴 거고요. 그래서 각각 요의 결합 에너지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결합 에너지를 정의하는 상태가 있죠. 어떤 상태에서 결합 에너지가 정의된 거죠? 바로 결합 에너지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결합 에너지는 기체상 결합에서의 평균적 결합력을 저렇게 결합 에너지라는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반응열을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상 반응에서 결합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 분석이 화학 반응열이랑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순간 이거 베이퍼 기체상에서 뭔가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막 물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말이 나와요. 문제를 읽으면 쭉 나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증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수증기가 왜 수증기냐면 지금 저기서 결합 에너지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체상 반응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기체상 반응은 바로 요래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쟤네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각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저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열이 만약에 델타 H1 이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조합을 한다? 반응열을 이렇게 그 결합 에너지로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되냐면 반응물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이합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 반응열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로 반응열을 계산할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준다.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요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앞에 뭐가 있어요? 화학양론 계수가 있으면 그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가 여러 배수배가 되면 그걸 그대로 고려를 해서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우 이 반응의 근사적인 반응열은 대략 요 정도 값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읽으면 얘가 그 어디서부터 그 수소기체로부터 뭐를 만들어낼 때의 반응열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될 때의 반응열을 알아야 하거든요. 문제를 읽으면은 그래서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됐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또 알아야 되냐면 이 수증기가 물이 될 때 에너지 관계가 어떠하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제시된 정보가 바로 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증기가 물이 될 때의 에너지 관계가 뭐야? 바로 44kJ/몰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봐봐요. 물이 워터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발열, 흡열 뭐겠습니까? 물이 워터가 되는 과정은 발열, 흡열 뭐겠습니까?
단열이 되겠죠. 그리고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44. 얘를 넣어주면 바로 수증기의 그 응축 과정의 열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면 표준 생성 반응을 써야 되죠. 표준 생성 반응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해당 목적의 물질을 1몰만큼 준비해서 쓰시고요. 표준 생성 반응은 항상 어떻게? 생성물이 1몰만큼 있어야 돼요. 앞에 화학양분 계수가 1이어야 돼. 알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 원소가 누구하고 누구가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가 있죠. 그럼 각 원소의 어떤 물질들로부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게 표준 생성 반응이야. 각 원소들의 호돈소 물질, 아시겠죠? 표준 상태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들로부터 해당 목적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그게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그러면 H2O를 구성하는 원소 누가 있어? 수소가 있지, 수소. 수소의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가 뭐예요? 바로 수소 기체죠. 그 다음 또 어떤 원소가 있어? 산소가 있지. 산소의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가 뭐가 있어? 산소 기체가 있죠. 그리고 양변에 뭘 맞춰야 돼?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때의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써? 델타 HF 노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동그라미의 뜻은 뭐예요? 동그라미의 뜻은 표준이죠. F는 뭐 줄임말이에요? F. 포메이션을 줄여 쓴 말이죠. 우리말로 생성이라고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알겠죠? 그래서 이 표준 생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되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기준에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구해 놓았던 델타 H1과 델타 H2 요걸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H1, 델타 H2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생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인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가 있다고. 바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계산을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얘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78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 수소기체 1몰이 반응을 하면 이 정도의 발열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 반응을 산업 요구로 활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대량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응하는 이 수소기체가 어느 스케일로 반응을 하냐면 저 수소기체의 부분압이 700기압이고 그게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120리터고 그리고 현재 온도를 300켈빈이라고 둘 때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 읽으면 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관여한 수소기체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3,500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산업형 스케일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500몰의 수소기체가 반응을 한다면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278 kJ per 몰이 되겠죠. 그래서 1몰당 이 정도니까 몰수 곱해주면 전체 물리량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로 나오냐면 97만 3천 kJ 만큼의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을 뭐로 바꾸어 보자.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보자. 그럼 이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사실은 어떤 테크닉이 활용됐겠어요? 퓨얼셀 테크닉이 활용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구체적인 퓨얼셀 테크닉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뭐 음으로 양으로 저 연료전지 기술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문제가 언급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좀 해보자면 자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됐죠.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급하고 있는 1의 경우 자,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전기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의 경우 생성되는 전이차,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전이차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렇게. 자,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전체 반응.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캐소드 반쪽 반응,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연소 반응에서의 캐소드 반쪽 반응이죠. 그러면 요 값으로부터 에노드 반쪽 반응. 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전체 반응이고 캐소드 반응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된다고 했죠. 후룩 빼주면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수소연료 전체 반응에서 요 녀석이 1몰 반응을 하면 자유전자가 얼마나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몰 생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수소기체 몰수가 3,500몰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는 얼마나? 2배인 7,000몰의 자유전자가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너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더 연속적으로 풀기 위해서 문제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1몰의 자유전자가 1V 전이차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가 100kJ/몰이다. 저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정보를 다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100kJ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몰수는 1몰이고 그때 전이차가 1V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1V 1몰의 자유전자로 100kJ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전이차를 생각해 보자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973000kJ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973000kJ만큼의 열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자가 얼마나 관여하죠? 바로 전자는 7000몰만큼 관여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관여하는 에너지 비례상수는 1000kJ per 몰 per 볼트.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대략 값이 1.39V 정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유닛 그 뭐냐면은 퓨얼셀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이 정도로 만들어진다라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